여러분 왔습니다. 바람 신바람 쌤이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거는 바로 16일차 동학농민운동 되겠습니다. 평등과 자주를 외친 자, 이 부분에서는 또 시험이 어떤 게 나오냐면요, 두 종류밖에 안 나옵니다. 즉 동학농민운동 했을 때 그때 그 전개 과정을 묻는 문제, 그게 출제율 동학으로 봤을 때는 동학 문제 나오게 되면 거의 한 80%의 출제율로 그 정도 10문제 중에 한 8문제 그렇게 나오고요. 그럼 두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그 전에 농민운동 전에 있었던, 쉽게 말하면 동학 초창기 때 모습, 그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거를 가지고 묻는 문제가 한 10문제 중에 동학이 10문제 나오면 그 중에 한 2문제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일단 동학농민운동은 언제 발생했냐? 세도정치기죠. 세도정치기. 세도정치기의 키워드는 딱 하나, 뭐? 매간매직. 매간매직은 뭐다? 매매. 관직을 사고 파는 거죠. 제가 100만 원 주고 예를 들어서 사또 자리를 샀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그 100만 원 뽕을 뽑아야 되겠죠. 그 뽕은 누구한테 뽑는다? 우리의 불쌍한 백성들. 백성들한테 내가 100만 원 써서 갔으면은 거기서 1000만 원을 뜯어내는 거겠죠. 그러면 백성들이 다 힘들어지겠죠. 그러한 것들이 악순환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정치적 부패와 경제 파탄 속에 농민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기대는 게 어디죠?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뭐든 해도 안 될 때, 그때 마지막으로 기대는 데가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종교를 원합니다. 새로운 종교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천주교가 확산을 됐었잖아요. 천주교가 뭐였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게 확산이 됐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 동학은 뭐냐면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서학이라 그러죠. 서양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동학은 동쪽의 학문. 쉽게 말하면, 쉽게 생각됩니다. 동학은 뭐다? 이 천주교, 이러한 서학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경주에서 몰락했던 양반이었던 최재우 아저씨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짬뽕이다, 짬뽕. 앞에 있었던 모든 그러한 종교들을 괜찮은 내용들만 싹 다 모아서 만든 게 뭐다? 동학 되겠고요. 당연히 기존의 성향 비판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진 여기서 제일 잘 나온다는 거는 뭐다? 시천주와 인내천 사성인데요. 쉽습니다. 천주, 하늘의 주인. 하늘의 주인, 쉽게 말하면 하느님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 다른 말로 여기서는 이제 하느님이라 그랬는데 다른 말로 이제 한울님이라 그러죠. 우리의 한울님. 이게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한울님은 내 마음속에 있다. 여기 생각하신 게 선생님, 이 하느님 그 기독교의 그 하느님 아닌가요? 기독교의 그 하느님은, 제가 뭐 기독교를 믿진 않지만 그 하느님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사람을 만들었다. 여기는 이 한울님은, 우리 동학에서 말하는 이 하느님은 만든 게 아니고 길흉하복이 있지 않습니까? 길하고 흉하고 이거를 주재하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창조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내체는 뭐냐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즉 모든 사람이 하늘이란 말입니다. 그 말인즉 뭐다? 평등사상이죠. 양반이나 평민이나 모두 다 뭐다? 똑같이 하늘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평등하니까 모든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 이 시천주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양반들은 뭐다? 평민은 평민, 양반, 쌍놈, 이거 구분을 딱 지어놓는 사람들인데 다 똑같답니다. 싫어하겠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한다? 동학은 탄압을 당하겠죠. 맞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동학이 기치를 내걸었던 게 뭐냐면,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보국안민은 뭐냐면 보호하는 겁니다. 뭐를? 국가를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고 민을 편안하게 해주자. 그 다음 제폭구민, 폭정, 관리들이 탄광놀이를 폭정, 착취하는 이거를 제거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구하자. 그 다음 척외 양창이는 뭐냐면 외, 일본, 그 다음에 양, 서양 애들 배척하고 무찌르자,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정치 구호죠. 으악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 그 구호를 이렇게 썼었고, 친분체배,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왜? 인내선 사상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면서 널리 갑자기 급속도로 퍼집니다. 재밌는 게, 분명히 만들어낸 건 경주입니다. 경주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 없겠죠? 저쪽 경상도에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에 있는데 유행은 이제 삼남지방에서 대폭 유행합니다. 이게 어디냐면 전라도 지역과 그 다음에 충청도,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전라도나 선생님, 전라도 그때까지 왜 유행을 했을까요? 자, 전라도가 농사가 제일 잘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 하나도 안 했더라도 초등학교 정상적인 우리 교육과정 거쳤다라고 들어봤잖아요. 호남 평야, 맞죠? 고창지대가 전라도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십시오. 그만큼 농사가 잘 되고 하면 할수록 뭐다? 관리들이
수탈하기 정말 더 좋겠죠. 왜? 많이 나니까 많이 뺏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리가 어떨까요? 관직 돈 주고 사기도 그 관직 자리가 제일 비싸겠죠. 그 동네가. 그러니까 수탈이 심하니까 그 동네에서 이게 더 잘 퍼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뭐다? 바로 혹세무민의 죄로 체제우를 죽여버립니다. 탄압을 하는 거죠. 왜 탄압한다?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양반들이나 왕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혹세무민이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유혹한다. 특히나 누구? 무시한 우리 민들을 유혹해서 이런 거에 빠지겠다. 그러면서 체제우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초창기 때 동합의 모습이죠. 조선 후기 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학이 이제 확대가 되는데요. 1대 교주가 최재우였습니다. 2대 교주는 최시영 아저씨입니다. 이 최시영이 딱 들어오자마자 안 되겠다. 좀 더 본격적으로 널리 우리 동학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겠죠. 그러면서 만드는 게 뭐냐면 동경대전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용담유사 되겠습니다. 동경대전은 뭐냐면 대전하면 우리 뭡니까? 앞에서 계속 배웠잖아. 법전이잖아. 법전. 이게 뭐냐면 동학의 교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그 성경책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담유사 같은 경우는 노래입니다. 노래말. 노래니까 흥얼흥얼. 우리 기독교로 치면 찬송가죠. 찬송가. 노래를 흥얼흥얼 그러면서 어떻게 동학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포접제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동학이 널리 퍼집니다. 쉽게까지 생각하시면 이게 지금으로 치면 뭐냐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조직이에요. 피라미드 조직. 제일 위에는 교주가 있습니다. 동학 교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누구? 바로 포가 있습니다. 그 밑에 누구? 접주가 있겠죠. 접주가. 그 다음에 이 접주 밑에는 또 동학 농민들이 쭉 동학 사람들이 있겠죠. 즉 쉽게 말하면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이걸 통해서 널리 쫙 퍼지게 되는 그런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 끝에 많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조 신원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게 교조 신원운동은 뭐냐면 봉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보십시오. 신원을 회복을 하는, 우리 신원 회복 그러지 않습니까? 즉 이게 뭐냐면 우리 최재우가 아까 1대 교주 최재우가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무슨 죄로? 혹세무민. 무지한 백성들을 유혹했다는 죄로 죽였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국가에서 죄를 물어서 쉽게 말하면 반역 이런 죄를 뒤집어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믿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죄를 지는 거잖아요. 이미 이 종교가 이미 국가에서 인정을 안 받았는데 이걸 믿는다는 건 뭐다?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최재우 아저씨를 어떻게? 신원을 우리 최재우는 죄를 진 게 아니다. 죄를 진 게 아니기 때문에 풀어달라, 회복시켜달라. 이게 회복이 돼야지 자기들이 어떻게 활동하는데 탄압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구하는 게 뭐다? 교조 신원운동입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삼내, 복합, 보훈 집회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거는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삼내 집회입니다. 삼내 여기 지역이죠. 전라도에서 제일 유행한다 그랬죠. 전라도에서 보시게 되면 경주가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동학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특히 이 전라도에서 말했지만 여기가 농사 제일 잘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유행을 하는데 삼내 집회를 할 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또한테 찾아가서, 아니 관찰사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종교는 절대 나쁜 의기가 없다. 왜 우리 종교를 못 믿게 하냐. 믿게 해달라. 때리지 말고 탄압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자 관찰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 탄압을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내 권한이 아니다. 위에서 하라는데 어떡하냐.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삼내 집회입니다. 그래서 자기 담당이 아니다.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하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알았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슝 올라가는 게 이제 이게 뭐다? 한양 복합상소라 그러죠.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는 분 알겠지만 광화문 있습니까? 광화문에서 엎드리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상소를 하면서 우리 최재우 참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 동학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보훈 집회에서 이제 또 집회를 하는 겁니다. 똑같죠. 근데 보훈 집회에서 특징이 뭐냐면 우리 앞에서는 뭐였어요? 순수하게 교조 신원운동만을 주장했었죠. 지금 맞죠? 교조 신원운동망을 주장했었는데 이 보훈 집회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정치적 구호가 처음 등장합니다. 정치적 구호가 기억나시나요? 우리 앞에서 정치적 구호 3개 있었잖아요. 보국왕민, 그 다음에
보고가민이랑 그 다음에 한 개가 뭐였죠? 예, 제폭구민, 그 다음에 척외양창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척외양창이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 서양 애들이랑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걔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고 이러니까 나중에 경제 부분을 또 배우겠지만 쌀이 있는 것도 가지면 경제가 피폐해집니다. 그러면서 걔들 사라져, 사라져, 꺼져, 꺼져라고 외치는 이제 그러한 구호까지 나오게 된 게 보온 집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요렇게 여기 부분까지 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엑기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능이나 각종 시험에 거의 출제율이 상당히 높은 건데요. 일단 동학농민운동 이제 드디어 전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은 처음에 일단 고부밀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자, 고부는 어디냐면 지역이죠. 전라도의 한 지역입니다. 고부 군수 우리 병갑이 저 병갑이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아, 탄간오래 냄새가 팔팔팔 나지 않습니까? 우리 병갑이 이놈의 병갑이가 행포를 부리는데 어떠한 행포를 부리냐? 아주 그냥 정말 쉬운 말로 하면 정말 우리 속된 말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자, 어떤 행동을 했냐면 만석보라는 걸 짓습니다. 만석보. 이게 뭐냐면 저수지죠. 저수지. 저수를 짓는데 왜냐면 농사할 때 저수지가 필요하니까요. 저수지를 지을 때는 당연히 누가 동원될까요? 이 고부 쪽에 있는 농민들을 열심히 불러냅니다. 야, 빨리 저수지 지어. 막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어떻게? 오, 고생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세를 받습니다. 어처구니 없죠. 저수지 만든 건 농민이 지었는데 그 농민이 자기가 지은 거에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런 거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단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기린다 그래서 공덕비를 세운다고 합니다. 공덕비를 자기 아버지를 기리겠다.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것도 돈고듭니다. 비석 세우는 것도 누가 세울까요? 농민들이 세웁니다. 농민들 미쳐버리겠죠? 폭발합니다. 으아 하면서 어떻게? 농사 열심히 하다가 농기구 에라이 집어던지고 어떻게?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으아 뛰어가겠죠. 뛰어가면서 어떻게 한다? 병가비를 막 때리려고 하고 병가비는 이때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잘 안 죽습니다. 맞죠? 도망갑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일어나서 특히 이때 누구? 전봉준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발통문 같은 경우도 한 번씩 나오긴 나오는데 이건 좀 이따 그림 다시 나올 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부 관할을 쓱백해서 난리를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정부에서는 깜짝 놀라겠죠. 와 알았다 니들만 알았다. 우리 정부에서 니들만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조반각을 딴 데로 일단 보냅니다. 딴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보내면서 일단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됐는지 좀 자기들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핵사라는 직책에 우리 영태를 보냅니다. 야, 영태야, 네가 가서 지금 동학농민이 왜 이러는지, 전봉준 얘들 왜 고부밀란이 왜 이러는지 좀 확인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농민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니 당연히 병가비가 잘못한 거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 그렇게 보고를 하겠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영태가 또 사건을 칩니다. 우리 영태가 정부에 보고를 하기를 전하, 제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 병가비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보니까 농민군이 잘못한 거다. 모든 죄는 농민군들이 잘못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용태가 동학농민 이 고부밀란 때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착착착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농민들 어떡할까요? 에라이 하면서 또 다 일어나는 겁니다. 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1차 봉기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고부밀란 때 일어났던 그게 수습이 안 되니까 우리 용태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이때 또 누구다? 전봉준 플러스 그 다음에 김계남입니다. 김계남 같은 경우는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둘 다 장군인데 어쨌든 동학농민을 이끌었던 장군인데 어쨌든 김계남 나오니까 제 책에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백삼봉기라 그럽니다. 흔히 그래서 재봉기죠. 백삼봉기라는데 왜 백삼봉기냐면 이 농민들은 다 뭘 입고 있을까요? 하얀 옷 입겠죠. 하얀 옷. 백색 옷. 그러니까 산에 하얀 옷 입고 산 위에 우르르 있다 생각해보십시오. 다 서면 다 어떻게 산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백산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무기 뭡니까? 죽창. 죽창인 거. 서면은 하얀색. 그 다음에 앉으면은 죽창을 들고 있으니까 죽산이라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백상봉기라고 하고요. 자, 폭발했습니다. 맞죠? 우리 영태가 동학농민군이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해서 분노 폭발해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일단 그래 작살내자 하면서 어떻게 일단 황토현으로 갑니다. 황토현 전투에서 지방 강군들 다 물리칩니다. 이거 일단 동기부여가 이미 게임이 안 되죠. 당시 농민 군대들도 거의 말만 군대지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당나라 군대입니다. 뭐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농민군들 이미 눈 뒤집혔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황농촌으로 가게 된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지방군에서 정리가 안 됩니다.
차단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중앙에서는 다시 중앙 정부군을 보내겠죠. 다시. 그게 누구냐면 바로 초토사라는 겁니다. 야, 모든 거를 초토화 시켜라. 초토사를 보내니까 중앙군이 오니까 어떡할까요? 밀리겠죠. 왜? 다르잖아요, 지방군.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황토현이 커 보입니까? 촌이 보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현, 리, 면, 읍 할 때 현을 더 크게 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서 일단 작사를 내고 농민군들이 지방 군인들을 작사를 내고 중앙 정부군이 왔을 때는 아무래도 정면 대결했을 때는 밀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촌 구석으로 끌고 옵니다. 산 기슭으로. 그래서 어떻게 자기들은 지리를 잘 알잖아요. 그쪽으로 끌고 와서 다 또 승리를 거둡니다. 이걸 봐서 얼마나 정부군이 무능했는지도 알 수가 있죠. 얘들이 농민들이 전술 전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어쨌든 그러면서 드디어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전주성은 지금 치면은 그 조선의 목줄입니다. 목줄. 여기서 쉽게 말하면 조선의 세금이 여기서 거의 한 반 이상이 여기서 전라도에서 나오는데 이 지역을 뺏긴 겁니다. 조선 이래 거의 한 100년 만에 처음 뺏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주성이 뺏기니까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하냐면 전주성에서는 전주 비빔밥을 먹어서 힘을 내서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주 비빔밥의 유래가 이 시기라고 보기도 합니다. 선생님 왜 그런가요? 자, 농민들 전쟁하다 보면 어떡할까요? 밥 먹을 때 그냥 일반 그릇에 여러 가지 그릇이 없으니까 한 밥그릇 그냥 여러 개 툭툭툭 던져서 먹을까 안 먹을까? 그때 먹을 때 나왔던 게 이제 비빔밥이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어쨌든 이때 우리 정부군은 어떻게 할까요? 감당이 안 됩니다. 농민들. 그럼 어떡할까요? 항상 앞에서도 뭐 지금 여기 동네배 이런 내용은 제 책에 빠졌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위기 상태. 이모군란 이런 위기가 닥치면은 우리는 항상 누구한테? 청나라한테 SOS를 요청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오빠 도와주세요. 청나라에게 SOS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가 어떻게? 아산만에 언제? 5월은 어린이날 들어옵니다. 청나라가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어떻게? 일본군 또 바로 5월 6일 다음날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텐진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텐진조약은 지금 앞에서 그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조약을 맺은 거죠. 우리 이제 그 전쟁 갑신정변 이후에 야 우리 전쟁 날 뻔했었잖아 우리 둘이. 그러니까 서로 조선의 군대 들어올 때는 서로 왜 들어가는지 이유를 알고 그러면 싸울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우리 서로 얘기 주자. 그리고 같이 들어가자.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끝나면 같이 나오자 라고 우리는 빼고 놓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한 겁니다. 그게 텐진 조약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청군이 들어오니까 어떡할까요? 이 조약 때문에 일본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일본아 나 조선 도와주러 들어간다. 하자마자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이제 깜놀하겠죠. 딱 보면서 이거 안 되는데 5월 6일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청구나 일본 들어오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도 불안합니다. 불안하겠죠. 왜? 정부군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데 외국 군대까지 붙으면 지겠는데. 그 다음에 이 농민들은 본능적으로 그거 있습니다. 귀양 본능. 자기 집으로 가야 됩니다. 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이 시기 농사 시기인데 농사 이제 모내기하고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거 안 하면 농사 망합니다.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여러 가지 내부 사정에 물려서 이러다가 전쟁이 나겠다 싶어서 우리끼리 화해를 맺는 겁니다. 전주에서 화해와 약속을 한다. 전주 화약. 전주성을 차지했으니까 여기서 조약을 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주 화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집강소인데 이건 뭐냐면 앞에서 우리 고비밀날 일으키고 믿었잖아요. 야, 침착해. 우리가 정세 파악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처리를 할게 라고 농민들 믿었다가 어떻게 용태한테 뒤통수 맞았잖아요. 우리 믿을 수 없다. 니들이 이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집강소를. 이게 뭐냐면 바로 잡을 집입니다. 바로 잡겠다 뭐를? 정치 기강을. 쉽게 말하면 그땅만 사기당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보고 감시를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집강소입니다. 그래서 집강소 시기라 그러면 언제일까요? 그러면 전주 화약. 요 화해를 한 후에 화해와 약속을 하면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만든 게 이거니까 이 시기 이후 일이겠죠. 여기는 특히 이 부분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좀 이따 기출문제 풀면 알겠지만 순서대로 갑니다. 순서대로 탁탁탁 던져놓고 요 가운데 요거 하나 뺍니다. 요걸 빼면서 요게 들어갈 시기로 알맞은 것은 기읍,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여기 넣고 이런 식으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다? 리드미컬하게 흐름을 타면서 가야 됩니다. 흐름을 타면서. 자,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요때 지도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났다 그랬죠? 왜? 우리 뿅가비, 탕가노리 뿅가비 때문에, 맞죠? 뿅가비 때문에 일어났었고, 와 일어나니까 농민들이 정부에서 워 침착해, 달래줄게 용태를 보내놨더니 용태가 또 어떡한다? 농민들이 잘못했네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 바로 1차 봉기였죠. 바로 백삼봉기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디서? 바로 황토현 위로 올라갑니다. 맞죠? 위로 올라가죠. 현 넓은 데서 정부군 박살내니까 어떻게? 중앙에서 바로 초토화시켜라 보낸다 그래요. 정부군 중앙군을 보내니까 지방으로 산 꼴자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황명촌에서 승리 후에 다시 올라가죠. 이제 정부군을 작산을 내고 다시 올라가서 전주성을 차지하니까 혼자 감당했는 게 어떻게 한다? 이제 침착하게 일본 청나라에게 SOS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5월은 어린이날 들어오죠. 들어와서 아사만으로 상륙합니다. 그런데 일본 또 그 다음날, 이게 웃긴 게 보십시오. 군대를 끌고 들어오는 건데 이게 다음날 들어오는 게 말이 정말 급하게 들어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급하게 들어왔는데 보십시오. 청나라는 여기 상륙한 게 여기를 진압하려고 내린 건데 일본은 생뚱맞죠. 인천이다, 인천. 얘들의 목적은 이미 이게 관심이 아닙니다. 이 기회에 뭐다? 일본군 같은 경우는 이 동아농민이 이 기회를 살려서 어떻게? 조선에 대해서 간섭을 해야 되겠다. 이 목적입니다. 목적 자체가 다 들어올 때부터 목적이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얘들은 또 5월 9일 날 병력을 다시 더 들어옵니다. 의도 자체가 얘들은 이미 불순하죠.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 뭐다? 5월 8일 날 급하게 화해를 합니다. 전주에서 화해 약속을 하게 되고 여기서 맞죠? 그 다음에 뭐다? 집강소를 설치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정부군 또 기구를 설치합니다. 교정하겠다. 틀린 거 교정하겠다 해서 교정청 기구를 설치하고 얘들 농민군들은 뭐다? 집강소를 설치했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그 다음 2차 봉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강소 시기인데요. 집강소 시기는 각고 전라도 지역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쉽게 말하면 자치기구죠. 자치기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그 집강소에서 얘들이 이 농민들이 하고자 했던 내용들이도 특히 농민들이 주장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내용들이 순박합니다. 순박하고 그 다음에 단점으로 보자면은 좀 더 미래를 본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겠죠. 왜?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시험에 제일 잘하는 건 뭐다? 일단 노비문서 소각하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무명잡세. 이거는 뭘까요? 자꾸 잡스러운 세금을 붙여서 이름도 없는 이름 잡세 붙여서 이렇게 착취하니까 이건 뭐 때문에 그렇다? 매간 매직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죠 얘기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예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그거지 않습니까? 모든 농민들의 꿈은 뭐다? 실학기도 배웠지만 자기 땅을 가지는 겁니다. 자기 땅. 남 땅이 아니고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얻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걸 주장하는 거죠. 토지를 농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라.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합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우리 급진개혁파이들이 어떻게 주장했었나요? 물론 제 책에는 없지만 그걸 보시게 되면 토지제도가 아니고 거기는 뭐였죠? 조세제도였죠. 지조법. 토지 세금을 거두는 걸 개혁하자는 거잖아요. 그만큼 토지개혁을 주장했던 건 누구다? 이 동학농민들밖에 없었고 굳이 또 하나 찾는다면 활빈당도 있는데 활빈당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되니까 동학농민동만 아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산가부의 개가 즉 가부들, 제가, 재혼들 허락을 하자. 얼마나 순박합니까? 맞죠? 이러한 내용도 한번 눈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2차 봉기 들어가겠습니다. 2차 봉기인데요. 2차 봉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보십시오. 청나라가 왜 들어왔죠? 아까 청나라가 들어왔던 이유는 뭐다? 동아노민 수습이 안 되니까 조선이 SOS 요청을 했죠. 그 다음에 바로 일본이 들어왔습니다. 텐진 조약 때문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지금 일본이나 청나라 들어온 이유는 일단은 뭐다? 동학농민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걔들의 이제 남아있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먼저 일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일본아, 가자. 우리 할 일 다 했다. 가자. 일본이 어떻게? 청나라는 좀 기다려 보이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에게 얘기를 하죠. 야, 조선아, 지금 니들 이거 동아농민 이거 일어났잖아. 이거 지금 수습 제대로 안 하면은 더 큰 난리가 난다. 이거 우리 일본 우리가 니들이 원하는 게 다시 안 일어나게 우리가 계획을 좀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고종이 얘기를 하죠. 꺼져. 싫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
안 된다. 우리 네 말 들어주면은 앞에서 조약 때 제일 기강 조약 배우겠지만 최혜국 대우 조약 때문에 니들이 만약에 개혁을 원하는 대로 하달라 그러면 다른 나라들을 요청해서 내 거부할 권리가 없다. 두 번째, 야 일본아 우리 알고 있다. 우리 이번에 거 수습 제대로 안 하면은 또 이런 일이 또 생길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교정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개혁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뭘까요? 중국은 나가자고 압박을 주죠. 한국은 개혁을 핑계로 남아있으려고 하지만 한국은 조선은 필요 없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본이 무리수를 둡니다. 바로 뭐다?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청나라에게 선제포고를 하면서 뭐 어떻게 한다? 바로 청나라를 공격합니다. 일본이.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뭐다? 바로 청일전쟁 되겠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었던 교정청, 우리가 만든 교정청 없애버립니다. 정부에서 만든 이 교정청을 일본이 없애버리면서 뭘 만든다? 궁국 기무처를 만들면서 중요한 거, 이때 뭘 시작한다? 바로 1차 갑오 개혁을 실시한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죠. 같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청일 전쟁 중입니다. 맞죠? 청나라 일본 전쟁 중인데 이때 뭐다? 동아농민들 뭐야? 감히 우리 경복궁 일본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개혁을 하고 싶었는데 개혁도 안 되죠. 일본이 지금 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감히 쪽발 일본 애들이 감히 조선을 경복궁을 점령했어? 이야 에라이 하면서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다? 2차 봉기입니다. 2차 봉기. 즉 일본이 내정 간섭을 지금 이렇게 해서 간섭을 하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렌드가 바뀌죠. 앞에서는 뭘까요? 병갑이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맞죠? 병갑이랑 그 다음에 용태 때문에. 그게 누구니까? 관리들 때문에 일어났죠. 관리들. 그래서 그때 투쟁은 뭐였다? 방봉건이었잖아요. 맞죠? 봉건체제. 근데 이거는 지금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누구 때문에? 일본이잖아요. 일본. 그 전에 정부랑 화해를 했었잖아요. 맞죠? 일본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반외세 투쟁입니다. 2차 공기는. 맞죠? 그러면서 갑니다. 에라이 농기구 들고 일어납니다. 또 뛰어가겠죠. 어디 가겠습니까? 싸우러 갑니다. 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본군이랑 붙죠. 우리 조선 정부군이랑 일본군이랑 붙는데 어떻게 된다? 공주 우금치에서 결국엔 지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오냐? 전주성에서는 뭐다? 모든 채소를 다 먹습니다. 전주 비빔밥 먹어서 이겼다. 여기서는 뭐다? 우금치. 시금치만 먹어서 졌구나. 맞죠? 2차 봉기 때 이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붙습니다. 붙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그 전에 앞에 있었던 내용이죠. 오타가 났네요. 예, 이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공주금치에 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12월 달에 바로 정봉주는 이러한 지금 잡혀가는 거죠. 이거 정말 클래식한 사진이지 않습니까? 보통 한 번쯤은 봤을 만한, 맞죠? 이렇게 잡혀가게 되고, 이거는 김계난 장군이었고, 요거는 이게 사발통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밥그릇 있죠, 밥그릇. 밥그릇이잖아요, 이게. 밥그릇인데, 여기 이렇게 탁 올려놓는 겁니다. 올려놓고 사람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주동자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원래 같으면 어떡할까요? 대장, 은동진, 그 다음에 뭐 부대장, 뭐 누구 이렇게 쓰느라 가잖아. 이러면은 딱 보면 아 대장 얘네, 얘가 네가 대장이네, 네가 주도자네. 근데 딱 밖으로 갖다 놓고 요렇게 써버리면 누가 주도인지 모르잖아요. 맞죠? 요렇게 해서 그걸 했었다. 그 다음에 제 책에는 없지만 갑오개혁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복궁, 그러니까 청일전쟁 중에 갑오개혁 1차 개혁을 시작하니까 일본이 간섭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 중에 하니까 못하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이때 김홍직 내각인데 우리 홍집이한테 이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나오는 겁니다. 비록 일본에 의해서 했던 개혁이지만 뭐다?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했었던 게 뭐다? 갑오개혁이고요. 굳이 갑오개혁 1차 개혁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그랬을 때 뭐다? 하나만 굳이 외우자면 이때 뭐다?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갑오개혁 때 동학농민운동들의 주장했던 아까 그 앞에 있었던 패전개혁안이랑 그 다음에 그 앞에 갑신정변 때 주장했었던 급진개혁파의 개혁들을 반영합니다. 반영.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왜? 주도했던 세력들은 정부 세력과 온건개혁파인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그 앞에 다른 세력들이 하고 싶었던 거를 반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 세력가들 똑똑하면 생각보다 자기들도 몸으로 느낍니다. 이거 진짜 일본 애들 말대로 자기들도 말대로 이거를 제대로 반영 안 해주면은 이제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나라 전체가 뒤집힐 수 있겠구나. 아예 나라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불안감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동원농민들 의견을 여기 1차 갑오개혁 때 대폭 반영을 하고요. 청일전쟁 때 이때 전쟁 중이라 그랬죠. 청일전쟁이 결국 끝납니다. 누구의 승리로? 일본의 승리로. 그래서 일본이 승기를 청나라 거의 이제 항복하기 직전이 왔을 때 뭘 한다? 이제 2차 갑오개혁을 실시합니다. 2차 갑오개혁을 실시하고
이때 내용을 모르겠다라 외우기 힘들다면 딱 하나 정도 알자면 교육 입국조서를 그때 나오고요. 물론 개혁의 내용은 아니지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다? 홍범 14조.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내용을 담긴 게 뭐다? 홍범 14조인데 이게 언제? 2차 가부 개혁 때 나오는구나. 요거는 제가 아마 뒤에 개혁 때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때 나왔는 김에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다른 뭐 교과서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눈을 말했지만 이 부분은 뭐다? 순서,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흐름을 모르시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쭉 따라가시는 그거를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2차 분기 출발지에서 우금치, 결국엔 시금치만 먹다가 힘들어서 죽었다. 패했구나. 이렇게 외우를 달라 하셨고요. 자, 성격이나 이런 거는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보시게 되면 뭐 쭉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스타일이 이겁니다. 이거. 집강소에서 재판하는 장면이라겠죠. 집강소는 언제였죠? 우리? 전주 화약을 매준 후에 맞죠? 하회와 약속을 했는데 앞에 한번 당했으니까 용태한테 한번 당했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믿냐. 그러면서 농민들이 자치구인 집강소죠. 그러면은 전주 화약은 전주성에서 차지했으니까 여기서 전주에서 하회 약속을 했겠죠. 그러면 답은 뭐다? 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흐름이 중요하죠. 사발통문 이게 뭡니까? 고부밀란이 일어났다가 정부에서 달래줄게 했더니 용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용태가 바로 이제 잘못 얘기하잖아요. 맞죠? 반란은 쉽게 말하면 농민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다시 일어나죠. 사발통을 밖으로 딱 해놓고 주동자 모르게. 그러면서 백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왜라는 게 이게 뭐다? 여기서 이제 1차 봉기라 그랬죠. 맞죠? 쭉 달려갑니다. 황토현에서 뭐 어떻게? 지방군 바로 무찌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한다? 중앙군 보내줘. 그러니까 어떻게? 총구석으로 끌고 유인합니다. 농민들이. 황룡천에서 작살낸 후에 어디로 들어간다? 전주성으로 들어간다. 비빔밥 먹고 힘냈다. 그리고 전주성까지 뺏기니까 조선정부 당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당황하니까 바로 청나라에게 SOS 요청을 하게 되고요. 청나라 형님 들어오니까 어떻게? 침착하게 어린이날 들어오고 그 다음날 바로 일본 애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일본이랑 상륙 위치부터 이미 뭐다? 의도가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급하게 여기서 전주 화약을 맺는다. 하회 약속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집강소,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어떻게 한다? 교정청을 설치하고 이때 폐정계약안도 언제다? 그러면 요때 전주 화약 이후 집강 설치 이때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일본은 어떻게 한다? 돌아가기 싫으니까 명분을 내세웠지만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한다? 청나라를 공격해버리고 그 다음에 궁고를 장악해버린다 그랬죠. 거기에 농민들이 일어나는 게 뭐다? 바로 2차 봉기. 2차 봉기는 반외세. 그러니까 이때 뭐다?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본군과 싸우고 정부군과 같이 싸웠지만 결국 시금치만 먹어서 졌다. 패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몽주는 바로 잡혀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이제 끝이 나게 되고요. 4번이고 이게 가장 클래식한 문제입니다. 가장 클래식한 정년적인 스타일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만든 문제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건 겁니다. 동학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겁니다. 체제와 동경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내용을 본다면은 이거죠. 답은 바로 이거고 정부의 지지 안 받았잖아요. 왜 때문에? 바로 평등사상은 안 받았잖아요. 인내천, 탄압. 그 다음에 평등사상까지는 맞지만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했다. 이거는 누굽니까? 기독교죠, 기독교. 천주교. 지금 또 천주교는 제사 안 지내잖아요. 맞죠? 그래서 당시 유교 사회인데 제사 안 지내는 거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탄압을 받았던 서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고요. 이거는 또 가장 이거는 이제 그림 없이 그냥 지가 만든 건데 글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교조 신원 운동이겠죠. 이게 1번이겠고 그 다음에 황토현, 그 다음에 황룡천촌, 그 다음에 전주성 들어가고 전주 화약을 맺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다? 폐서계약안과 집강 설치하고 일본 애들이 경복궁을 장악하니까 뭐다? 2차 봉기. 그러면서 우금치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몽주 결국 잡히게 되는 1, 2, 3, 4 나가다라. 예, 3번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까지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내용 플러스 그 다음에 가보개혁 내용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